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달리기에 대한 부상과 관련된 설명을 좀 알려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내가 지금 달리고 난 후에 부상을 입었을 때 빠른 회복을 도와줄 수 있고요. 그리고 복귀 시점을 빠르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왜 부상이 생기는지에 대한 원인도 알고 또 처치 방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좀 알려드려 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리기 부상은 여러분들이 총 3가지 원인만 좀 잘 기억하시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달리기 부상은 총 3가지의 원인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생체 역학적인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해부학적인 요인, 마지막 세 번째는 잘못된 훈련량에 있습니다. 첫 번째 생체 역학적인 요인은 말 그대로 생체 역학적인 요인이에요. 달리기에 대한 자세라는 거죠.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사람마다 뼈의 크기도 다르고 신장도 다르고 체중도 다르고 또 골격의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자세, 특정한 자세가 정답이다라고 하는 달리기 자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는 자세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체 역학적인 요인, 달리기에 대한 자세, 스킬들이 많이 무너져 있거나 많이 안 됐을 때 이 부상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달리기 할 때 무릎, 발목에서 많은 부상이 나타나거든요. 무릎은 대표적으로 술개 대퇴 통증 증후군, 장경인대 증후군, 발목 같은 경우에는 정강이 발목 같은 경우에는 피로골절, 이런 다양한 부상들이 달리기 스킬, 달리기에 대한 자세 스킬이 많이 안 됐을 때 이 부상과 직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리기에 대한 자세를 잘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달리기에 대한 자세를, 스킬을 잘 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기 러닝 때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스트레칭, 근력 운동, 그리고 마지막에 달리기에 대한 스킬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다 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달리고 난 후에 부상이, 불편함이 잘못된 자세에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그리고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해부학적인 요인이에요. 해부학적인 요인은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골격이 안짱다리로 고관절이 안쪽으로 내전돼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또 바깥쪽으로 마치 팔자다리처럼 이건 선천적인 겁니다. 팔자다리로 고관절이 바깥쪽으로 회전돼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또는 선천적으로 발이 무너져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또 아치가 높아져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해부학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물론 후천적으로 고관절의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고관절이 안쪽으로 돌거나 또는 바깥쪽으로 돌거나 발이 무너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바로 해부학적인 요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부학적인 요인, 만약에 발이 무너져 있으면 발바닥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 부상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해부학적인 요인, 나의 지금 골격의 차이, 해부학적인 뼈의 상태가 이 부상과 직접적으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근력 보강 운동을 통해서 발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예방할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효율적인 달리기 스킬을 통해서 내 몸에 맞게 달리기에 대한 자세를 확립해서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해부학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부상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잘못된 훈련량이에요. 이게 가장 초보자분들, 특히 러닝을 처음 하신 분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부상을 당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갑작스럽게 부하를 올리거나 부하를 내리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리, 빈도, 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가 본래는 3km 정도만 뛰는 사람인데 갑작스럽게 5km를 뛰거나 그리고 갑작스럽게 10km를 뛰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빠르게 뛰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갑작스러운 훈련량, 부하를 높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부상이 그 전날에 과도한 훈련량이 있지 않은지를 꼭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 3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더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뽑힙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부상이 뭐 나의 지금 잘못된 달리기 스킬, 자세 있지 않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나의 해부학적인 요인에 해당되는지 또는 특히 마지막 잘못된 훈련량이 있지 않은지를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시점에서 그러면 달리기를 멈춰야 되는지, 통증이 있었을 때 어떤 시점에서 훈련을 멈춰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셀프 케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